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개발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어렸던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 힘있게 올라오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었죠.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또 체크해 봐야겠죠.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74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장 시작할 때는 네, 128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쭉 장중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 빠지는 듯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다시 빠지면서 네, 1274원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저런 기사들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일단 미국의 기름값이 역대 최고가래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최우선 과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플레 에 손을 좀 든 바이든 이러면서 지금 기사가 떴고요. 중국산 관세 완화를 논의 중이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중국산이 조금 네 쌌었는데 관세를 이렇게 좀 심하게 물리면서 아무래도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전 행정부가 이제 부과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완화할 것이냐라는 것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네 이렇게 조금 완화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당국은 러시아가 교착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약간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두 나라 다 승리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장기전으로 약간 양상을 띠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뭐 쉽게 이렇게 딱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탈취 공물을 50만 톤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이런 식으로 막 사람도 학살하고 네 곡식이고 뭐고 다 뺏고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사로도 느끼니까 약간 의외였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탈취를 했다라고 네 공표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거 그냥 다 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좀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였잖아요. 엄청 많은 밀을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관련 것들이 다 오르기도 했고 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도 뭐 식용유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들 실생활에 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물이나 이런 쪽은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로 나는 게 아니고 막 몇 개월 기다리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놓으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네, 가스 대란 촐기라고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 수송 중단 이렇게 지금 떴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의 천연가스 3분의 1이 지나는 루한스크 지역의 가스 운송 시설이 중단이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가스 대란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네, 아예 그냥 의존도를 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현재로서 천연가스 의존도는 40%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어쨌든 시민들의 부담이 올라가겠죠. 네, 에너지 요금은 연간 700파운드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실생활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네,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네, 중국 지금 WHO에서 좀 비판을 했어요. 네, 제로 코로나 공개 비판을 했대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심하게 이렇게 너무 봉쇄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원래 세계보건기구가 조금 중국이랑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봐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했냐 하면 이 해당 발언을 중국 SNS에서 삭제를 했대요. 네. 그래서 중국은 좀 강하게 이렇게 언론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를 중단을 하면 155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미중 연구팀이래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렇게 연구팀이 있는데 그 연구팀에서 이렇게 상하이 발병 데이터 근거를 했을 때 수학적 모델 활용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하려면 강하게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5월, 7월에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다면 1억 이거 숫자 보고 진짜 약간 어마어마한 생각이 든 게 확실히 이게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1억 1200만 유증자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270만 명의 중증 환자가 나온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저렇게 강하게 봉쇄를 하는 건가라는 솔직히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중국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팀이 아니고 미중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래 니네가 아무리 그래도 미중 같이 한 애들인데 뭐 설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에서 약간 한수를 둔 것 같아요. 대만은 원래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엄청 반발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원차이나 이렇게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업데이트한 것 뿐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기싸움처럼 약간 이렇게 한수를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뭐가 못마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방문을 하잖아요. 네, 이번 달에. 근데 그때 보시면 중국 견제망을 뭐 약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는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는 한국 일본 반문시 이 환태평양 경제 연계 합정을 대신할 새 무역 통상 프레임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래서 줄임말로 해가지고 IPEF예요. 요 설립 추진을 공식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반중 경제 협의체를 만들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둘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큰일이 될 수 있고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중국 국가 부주석을 이렇게 접견을 할 때 윤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라고 이제 초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보통 방문을 하잖아요. 대통령들이 좀 방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중국 방문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무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요 이유를 어떤 분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조영빈 기자님이 썼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전염병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가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바이든이 방한을 하잖아요. 5월 21일부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동맹에 관한 약간 요런 견제 요런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 녹여져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줄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엄청 강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강대국들이 너무 강하죠, 주위에. 그리고 또 보시면 미국이 지금 북한 플루토늄 생산에 이어서 우려하는 농축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이 우려하는 농축까지 확장했다 이런 거 자체가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되게 조금 조용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조금 조용한 느낌인데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핵미사일 요런 거에서 계속 진짜 좀 엄청난 개발과 노력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계속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바이든이 오게 되면 당연히 북한을 또 견제하는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 비핵화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외교적인 약간 변화가 있는 거, 네, 약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가요? 많이 변화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예고를 했다라고 지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 일단은 4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고요. 네, 4만 3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이건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이 상태에서 좀 줄어야 될 텐데 근데 솔직히 약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본인이 다 비용 부담을 하고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확진자가 된다고 해도 뭐 격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다 그냥 진짜 독감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통계가 의미가 있을까? 만약 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기사들도 네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막 회실이 폭발해가지고 막 술집들이 너무 신났다고 네 지금 여기 네 되고 있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식당들의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뭐 색조 화장품 당연히 증가했고요. 이제 공연 있잖아요, 공연. 네, 이 보시세요. 페스티벌 표 1분 만에 완판 이렇게. 또 우리들이 또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또 네, 파이팅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연 시장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네, 뭐 마스크나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고 안 그래도 손 씻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시겠죠. 습관이 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네 이렇게 일상생활로 거의 그냥 다 하고 싶은 것들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만 오늘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0.17% 하락을 했고요. 6,000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2,592.2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나름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약간 6,000을 다시 탈환을 하려고 장중에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결국엔 이걸 지키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하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어 올리지 못하겠죠. 네, 뭐 요거를 뚫어 올리기가 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네, 1.19% 상승을 했고요. 866.3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얘도 지금 저점을 깼다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솔직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네, 이 하방 추세를 네, 올려선 게 아니죠. 네, 여기서 지금 다 맞고 떨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추세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네 새로 당선이 되셔서 이제 딱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뭐 방안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그다음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이게 우리들 실생활에 많이 네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막 폭락처럼 코로나 때처럼 막 이렇게 쫙 빠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쫙 빠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 완전 고점 자체를 계속 낮추는가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습니다. 일단 스윙 종목들 잡지 않고 있고요. 대한금속 제가 잘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강하게 밀어 올리더라고요. 아주 시초가 갭이 뜨면서 날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오늘은 약간 금속주가 강하구나. 네, 그래서 냉큼 또 따라잡았죠. 그래서 이때 스케핑처럼 먹고 나왔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나 그래도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단타라도 쳐서 복수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에코플라스틱이 또 네, 좀 강한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빠르게 네, 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타 칠 때는 일단 타점이 나오면 웬만하면 그래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이 장이 안 좋을 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태용로시드 오늘 상한가 말았는데 요때 그 VI 걸리고 난 이후에 딱 풀렸는데 요때 따라 들어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증은 웬만하면 저는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증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단타를 조금 해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타를 일단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딱 네, 먹고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완전 조금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엔 상한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 차트가 이뻤어요.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라인이 있었는데 이걸 뚫어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박스권을 나름 그리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네, 뚫어 올렸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단타를 쳤었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장은 그래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테린 포장이랑 네, 그레디언트는 정지 먹어서 갖고 있고, 네, DKND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일단은 DKND도 같이 증시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해줬어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렇게 뭔가 증시가 더 흘러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도 약간 증시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조금 더 위로 올랐다가 네, 위로 올렸다가 이게 또 다시 밀어내는 거 보고 이걸 잘라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다 매집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애매합니다. 네, 일단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이 일단은 뭐 약간 이렇게 수급이 막 돌잖아요. 네, 테마주로 막 수급이 돌 때 그때 그냥 단타로 일단 현재로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은 또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잠깐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휴가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기가 조금씩 더 크고 있고요. 더 이렇게 배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네, 한번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1년 넘었죠. 엄청 제가 11월 13일 날 재작년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넘었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를. 근데 한 이번 주만 네, 목금토 이렇게 해서 조금 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행을 조금 다녀오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리플래시를 딱 하고 파이팅 있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주택신규 호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